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EV3 저희 예상으로는 아마 역대 최고의 계약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고요. 대중화의 물꼬를 열 만한 아주 핵심적인 모델로서 아마 EV3는 기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모델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전기차라고 생각하냐? 그렇진 않아요. 모든 게 상품성이 상대적인 겁니다. 3천 초반에서 중반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에서 EV3와 같은 가치와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 모델이 경쟁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장점으로 봤던 것도 아쉬운 점으로 상대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경쟁자들에서 괄목할 만한 제품이 나와서 비교평가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EV3와 같은 가격대 또 그 정도의 사이즈에서 해당하는 전기차가 EV3의 상품성을 능가할 만한 경쟁 모델이 나오려면 적어도 한 3년 정도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BMW 2026년 2년 후에 선보이겠다라고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 출시하는 게 2027년으로 예정이 돼 있고, 폭스바겐이 SSP로 2025년에 다 통합해서 이제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그 설계에 딱 맞는 미래지향적 전기차를 2025년도에 선보이겠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이 계획을 뒤집었어요. 2028년도에 다시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빠른 성능과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킨 새로운 독자 OS를 탑재한 전기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2028년이면 3년 정도 연기가 된 거죠.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최초의 EQ 시리즈를 통해서 플랫폼 전기차 가장 빠르게 깃발을 꽂았던 벤츠도 최근 EQ 브랜드를 이제 전면에서 빼서 뒤로 with EQ 테크놀로지 뭐 이런 방식으로 처음 아주 야심차게 수조를 들여서 브랜드를 런칭했다가 이게 상품성이 제대로 먹히지 않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전동화 분야에서 이거 잘못했다가는 벤츠의 상품성이 프리미엄은커녕 일반 대중차에서도 이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벤츠의 브랜드 밸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 얼마 남진 않았어도 벤츠의 아이덴티티를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S클래스, E클래스, C클래스 이 상품성까지도 이제 잡아먹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빼서 당분간은 내연차 위주로 해서 다시 재전략을 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30년쯤에 새로 플랫폼화된 전기차를 선보이게 될 건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벤츠가 어떤 식으로 미래 전동화를 위해서 애쓰는지 그걸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한 5년 이내에는 이 플랫폼화된 전기차를 통해서 또 한 번 EQ 시리즈와 같은 시장을 뒤엎겠다라는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르노라든지 푸조 진영에서 나오는 전기차들도 보면 눈에 띌 만한 전기차가 없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 리릭에서 보셨습니다만 지행 상황도 그렇게 전기차 분야에서 확고하게 기술적으로 앞서 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코녹스가 어떤 가격대에 어느 정도 스펙을 가지고 국내 출시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코녹스 역시 리릭의 저렴한 버전에 해당하는 딱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줄 것으로 현재로서는 딱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EV3 그리고 이제 EV3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EV5, 이 모델이 준준형으로 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모델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 그동안 정체다, 국산 전기차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를 대체할 만한 전기차는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아직까지 전기차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이 올해 EV3를 기점으로 서서히 축소되면서 아마 내년쯤 되면 전기차의 다시 대중화에 물꼬가 튀어져서 이제는 전기차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에서는 사전 계약 몇 대가 됐는지 공개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당연합니다. EV9 때문에 너무 국내 시장에서 마음고생이 컸어요. EV9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 시승을 하고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 이상 5m 정도 되는 이러한 3열 갖춘 전기차에선 이 이상 완성도 높은 거 없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3, 4년 정도는 EV9 이 정도의 전기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고, 특히 이러한 수요가 많은 북미나 캐나다에서는 뭐 난리가 날 거다. 그래서 북미 올해차, 세계 올해차 충분히 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기아가 전동화 시대에서 새로운 강자로
브랜드의 밸류를 높이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창문 떨림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억지스러운 단점들을 통해서 정말 혼란이 많았습니다. EV9은 거의 8,000에서 9,000 정도 옵션을 포함하면 거기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기아에서는 가장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싼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기차, 이런 자동차를 뭐 내연차나 전기차 통틀어서 기아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들이 처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좀 지켜보자. 정말로 괜찮고 그 값을 하는지를 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소비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성에 걸맞는 호의적인 평가나 극찬이 계속 연일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여전히 조심성이 남아서 이걸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야, 이건 좀 고민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막 엉뚱하게 전기차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억지에 가까운 평가들을 해놓으니까 예상했던 수요만큼 구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고, 자동차와 같이 들어가는 부품 수가 많고 협력사들이 많은 데다가 리드타임이 긴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생산을 통해서 시장을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근데 예측이 조금 빗나가서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뭐 경제적으로도 제조사에게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연식 변경 그리고 또 해외 시장 개척을 하는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고는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소진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할인 같은 그런 우여곡절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재고가 다 소진이 돼서 제가 내고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 할인했을 때 EV9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 정말 천추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다시는 아마 EV9을 그렇게 할인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풀체인지를 하기 전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해외 시장에서 인기가 너무나 지금 대단합니다. 출시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5만 대 이상을 지금 돌파를 해서 국내 시장과는 전혀 다른 없어서 못 파는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출시될 때 북미나 캐나다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 거다. 왜? 상품성이 그만큼 EV9은 아주 균형 잡혀 있고 탁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든지 경쟁 모델과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EV9은 필적할 만한 그 비슷한 가격대에 뭐 앞서는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다 그러면 EV9에서 장점으로 봤던 것도 상대적으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평가는 이 비교 평가를 통해서 좋고 나쁨이 가려지는 겁니다. ID4, Q4 저희가 그 가격에 왜 그런 전기차를 구입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아이오닉 시리즈 없고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런 거 없어요. 더 진보된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럼 ID4, Q4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 많이 달라졌겠죠. 그래도 전기차 가운데서는 이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차 사시려면 뭐 이거라도 좀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텐데 훨씬 더 공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능가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있어요. 뭐하라 추천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타보면 압니다. 타보면 좋은 거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일부 평가자들은 아예 전기차의 핵심이나 기술적인 포인트를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권이 관련이 돼 있어서 그걸 그렇게 좋습니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EV3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600만 원부터 구입할 수 있는 롱레인지 모델 기본 트림도 옵션 하나도 추가하지 않아도 타실만 하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건 V2L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컨비니언스와 HUD 정도? 네, 그 정도 추가해서 타시면은 꽤 괜찮으실 겁니다. 나머지는 뭐 취향껏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스트림이라고 하면 V2L을 비롯해서 웬만한 거 다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HUD 정도 아니면 실내 공간감을 위해서 썬루프 정도 하신다 그러면 부족한 게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풀옵션 다 담지 않아도 충분히 4.3m 정도 되는 휠베이스 2680 정도 되는 그 정도 소형 전기차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가 다 기본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전기차 그리고 또 환경부 기준은 510km예요. 산업부 기준이 501km입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시내에서는 600km 이상 한 번 충전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장거리는 뭐 650, 700 이런 결과들이 이제 쭉쭉 사용하시면서 나올 겁니다.
3천만 원대 중반에서 이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전용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지금 폭스바겐도 ID4 Q4 MEB 후속으로 나오는 본격적인 대중화에 정말 쓸만한 전용 플랫폼을 2028년도에 내겠다고 하고, 지금 BMW에서 2026년도에 발표하기로 하고, 그리고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고 한 노이에 클래스, BMW에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때려 박아가지고 지금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이게 3년 후입니다. 벤츠는 5년 정도 유예 기간이 더 있어야 EQ의 다음 버전인 플랫폼 전기차가 나올 테니까, 이 독일 기업은 이제 현대 기아의 플랫폼화된 대중 전기차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 기업이 테슬라를 제외한 GM이라든지 포드 보면 아직까지는 대중화된 모델에서 이렇다 할 만큼 경쟁력 있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테슬라 모델 2가 기대를 모으고 있긴 한데, 처음에는 차의 프레임, 차대를 아예 원판으로 찍어가지고, 기가캐스팅은 일부를 이제 원판으로 찍는 건데, 아예 차대를 원판으로 찍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비하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그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중국과 치킨 게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격 인하를 통해 영업이익이 거의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무리한 투자를 단행을 하고 모델 2를 그런 식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가격을 크게 낮춰서 출시를 했는데, 모델 2가 생각보다 판매가 되지 않아서 투자금이 환수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테슬라에게 이제 악몽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4680도 수요를 이끌어내서 수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여기에 많은 비용 들어가 있고, 사이버 트럭도 지금 대중화를 위해서 수량을 계속 늘려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금 투입을 해서 여기에서 오는 손실도 어마어마한데, 모델 2까지 이렇게 해버리면 테슬라는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제 한 발 물러나서 모델 3 공정을 좀 개선해서,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가성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춰서 대응하는 게 맞다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기획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V3 또 EV5와 같은 전용 플랫폼이 적용된, 그리고 아이오닉 4라든지 뭐 아이오닉 3, 지금 현대에서 대중 모델로 해서 기획하고 있는 이러한 플랫폼화된 EGMP의 대중화 버전, 이런 모델들이 당분간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한 짧으면 2년, 길면 3년까지도 경쟁 모델이 아마 등장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국산차는 다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현대 기아의 전기차가 세계 최고의 가치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그런 완성도 면에 있어서 엄지척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전기차는요 P 시스템, 기본적으로 내연차 시절에 엔진 변속기에 해당하는 모터와 감속기, 인버터, 그리고 배터리, BMS, 배터리의 BSA까지 총칭해서 이 P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의 제어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품질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포테인먼트나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소프트웨어의 한 가지 그 섹션이에요. 인포테인먼트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소프트웨어이고,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차량도 얼마든지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수준의 고하를 이렇게 나누기가 조금 의미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습니다. 물론 유저 인터페이스 중요하긴 합니다. 그 중요성을 저희가 간과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놓고 보면 그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분야가 아닙니다. 정말로 전기차 시대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부분은 P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 영역과,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성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아직까지 증명을 못한 건 FSD와 같은 자율주행 3단계 레벨 3,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걸 보여주지 못할 뿐이지, 전기전자 제어를 통해서 알고리즘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기존의 내연차의 패시브한 제동장치를 기반으로 한 스테빌리티 컨트롤보다 더 확장된 VMC를 기반으로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출력을 기반으로 회생제동, 그리고 접지 향상을 통한 거동의 안정성, 그러니까 모터 제어를 기반으로 한 스테빌리티 컨트롤,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배터리의 운영, 그걸 통해서
최대한 먼 거리를 가고 배터리의 SH 그리고 빠른 충전 성능을 확보하는 이런 전반적인 조율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기아의 소프트웨어 조율 능력이 현재로서는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EV3 이제 전기차 캐즘, 전기차가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주역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들 지금 뭐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올해 EV3를 기점으로 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해서 내년도 되면 전혀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중적인 전기차로 일반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 이제 하이브리드의 비정상적으로 잃었던 열풍 서서히 꺾이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 전기차를 통해서 전기차의 확실한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서 수요 확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배터리 생산과 관련해서도 내년 정도 되면 폭발하는 수요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3원계 배터리 생산량이 이제 확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올해 말 내년 초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026년 정도 되면 확실하게 전동화 부분에서 현대기아그룹의 성과가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대기아그룹의 전기차들이 달성하고 있는 상품성을 어떤 기업은 2027년, 어떤 기업은 2028년 그리고 또 자동차의 원조인 벤츠는 2030년 정도 되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미국 기업도 지금 빠르게 테슬라와 또 앞서 있는 현대기아그룹을 따라오기 위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만한 눈에 띄는 그런 대응 모델들을 내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장을 점유하고 빠르게 기술적인 포인트에서 앞서가는 기업들이 그 후발 업체들과의 기술적인 간극을 더 빠르게 벌리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EV3 계약하신 분들은요 품질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뭐 많은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실제 차를 시승하고 또 비교 검토를 해보는 그래서 보정을 해야 되는 정보도 몇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3천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기하셨던 전기차로서는 가장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해서 아 이제는 정말 전기차 탈 만한 그런 시대가 됐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할 만한 그런 결과물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새로 경험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은퇴를 계획하시는 분들 자녀분 다 출고하시고 나서 이 정도 딱 4.3m 정도 되면서 실내 공간 적절히 빠지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이런 정말 다루기 좋은 전기차 그리고 경제적인 전기차 얼마나 적당합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